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한센인들의 생활터전인 고흥소록도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고흥군은 소록도를 지역 명소로 만들기 위해 주민,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최우식 기자입니다. 고흥군 도양읍에 속한 소록도는 섬 전체 면적 3.78제곱킬로미터의 99%를 현재 보건복지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916년 일제강점기 한센인 격리 목적의 수용소가 건립되면서 지금의 국립소록도 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2038년이면 환자 수가 0명으로 예상돼 병원의 기능 개선과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한국환경연구원은 국립공원이나 유네스코 세계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등의 지정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현재 섬 안에 있는 17점의 국가유산은 물론 가치 있는 국가유산들이 심각하게 방치돼 있어 보수가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련 부처, 기관, 주민대표, 고흥군 등이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를 만들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최근 소록도에서는 처음으로 세 번째 만났습니다. 고흥군은 지난해 소록도 관련 용역을 통해 한센인들의 치유와 회복에 중점을 둔 지역 상생 발전의 교두보로 지방정원 조성 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영역 결과와 그리고 소록도 미래비전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소록도의 자연 공간, 역사, 또 문화, 병원 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그 지방정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록도 병원 측이 섬 전체가 병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병원 조직과 운영을 시대 변화에 맞게 바꾸면서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소록도 주민들은 학술적인 논의보다는 주민 안위와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고흥군 입장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정치권 그리고 각 부처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리 공군이 소록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의 소록도 방문이 극한호우 피해로 취소되긴 했지만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다 가까워질 소록도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정부가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산단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산단 기반시설에 대해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유지 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국가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각 정당들도 당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역에 총집결해 쌀과 특산물 구입, 거리 청소 등에 매진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는 11일부터 이틀 동안, 본투표는 1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당선자는 17일부터 곧바로 군수직을 수행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기 위한 절차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주민들에게 원전 수명 연장을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라. 한평군민 1,500여 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려면 방사선 영향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함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는 계속 운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 수렴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요청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0년 설계 수명이 되면은 이제 폐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계속 운전을 한다니까 그 노후 시설물을 하는데 과연 안전하냐.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한수원 측은 한빛 1, 2호기 모두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향후에도 강화된 안전성 평가를 거치는 만큼 주민들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입니다. 한빛 1호기 정상운전 및 사고 시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 영향은 법적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 문제는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최초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영광에 위치한 한빛 1, 2호기를 비롯해 모두 10개에 달합니다. 한빛원전 3, 4호기도 10년 후인 2034년과 35년에 40년 설계 수명이 끝나 지금처럼 폐로냐, 재가동이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수명이 다한 원전의 안전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주민들은 불안을 반복해서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법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때 여전히 자료들이 잘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의심과 이제 불신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편 한수원은 한평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4일로 예정했던 한빛 1,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오는 16일로 연기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광주시가 기아 챔피언스 필드 보수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경기장을 수리하는 데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게 맞는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 준비가 한창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 좌석 색깔이 흰색부터 빨간색까지 일정하지 않고 한쪽이 부서지거나 등받이가 갈라진 의자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경기장 외벽에도 갈라진 균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연 지 10년째가 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 관람석 파손과 벽면 색바램 등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자 기아 측이 광주시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좌석 수리비 12억 원과 도장비 13억 원 등 모두 25억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앉아있을 때 깨져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걸로 불편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보수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광주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 기아 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 전면 교체는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최초 설치비의 10% 이상 수리비가 투입되면 전체 보수로 규정한 2017년 협약 내용대로 광주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정규리그 우승과 기아 팬들 대부분이 광주 시민이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도장비 부분은 아직 시급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기아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리비까지 광주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도 기아차가 입장권과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25년 동안 기아 측에 줘 특혜 협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수리비까지 혈세를 투입해야 하냐는 겁니다. 민간 수입이 이 정도 미만이면 우리가 유지보수 이만큼 해주고 너희들 수입이 이만큼 올라가면 우리 부담을 좀 낮춰주라.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데 10년, 20년짜리 협약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광주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챔피언스 필드가 거둔 총 매출은 454억 3,800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475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기아 선전 덕분에 홈구장이 30번 매진됐고 125만 9천여 명이 경기장을 찾을 만큼 역대급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결승골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전남은 그제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윤재석의 헤더골에 힘입어 성남FC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2연승에 성공한 전남은 승점 49점으로 5위 자리를 지켰으며 선두권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고흥의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1톤 트럭이 직진하던 경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찍 핸들을 꺾어 좌회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한 아쉬움으로 늦깎이 공부를 시작한 70대 노부부를 안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뽀글머리를 한 어르신들이 교실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나이 60세 이상,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교입니다. 나란히 붙어 서로의 시험 정답을 확인하는 한 쌍의 짝꿍이 눈에 띕니다. 섬에 살던 유년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70대 부부 이무춘 씨와 박끝심 씨입니다. 같이 등록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는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와이프는. 그래가지고 이제 문예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3월달에 같이. 시를 써오라면 어떻게 맞춰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 쓰는 재미도 많고 공부하는 것이 재밌어요. 새로 사귄 학우들과 함께 평생 모르고 살았던 한글과 영어를 깨우치고 낯설기만 하던 컴퓨터 앞에 앉아 서툰 키보드 타자를 눌러보기도 합니다. 뭐키 누르라고? 한키 누르면 가루가 나왔을 때는 한글이 나올까요? 영어가 나올까요? 교사들은 나이를 잊은 배움의 용기에 보람을 느낍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할 때 그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올해 이곳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83명의 만학도들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전국에서 초중등 학력의 보안 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수는 모두 408만여 명. 이 가운데 전체 0.4%인 16,000여 명이 이 같은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에서 늦게나마 배움의 꿈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송기사를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지난 2022년 12월 여수 국가산단 파업 현장에서 비조합원을 폭행한 화물연대 노조원 2명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2월까지 도내 16개 시군 4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과 유출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마로 산성에 대해 긴급 보수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국가유산청에 긴급 보수비를 신청해 설계 용역비를 확보했다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붕괴된 석축을 해체하고 일부 구간을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로 산성은 백제 시대에 축조됐으며 임진왜란 당시 관군과 의병이 왜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인 곳입니다.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오던 김성주 할머니가 그제 별세했습니다. 올해 95살인 김성주 할머니는 1944년 순천 남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